네, 우선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장단점을 가장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해상도. 이 해상도가 어마무시하게 뛰어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써본 렌즈, 모든 렌즈들을 다 포함했을 때도 탑 클래스급으로 완전히 해상도 하나는 끝내주기 좋다. 이게 이 렌즈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점으로 들자면은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다. 그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뒤편에 있으니까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소니에서 새로 나온 초광각 줌 렌즈죠. FE1224 f2.8 GM 렌즈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렌즈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일반적인 초광각 렌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전체적인 모양새라든지 어떤 특징 같은 경우에는 지난 편에 했던 개봉기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를 다시 하기보다는 그 말고 이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들려줄 거야. 그건 세상으로부터 오려는 한 조각 이야기. 그건 세상으로부터 들려온 자, 그래서 이런 초광각 렌즈 하면은 누구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풍경 사진이 있죠. 그래서 풍경 사진을 촬영하러 떠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 도이 인타논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제 등반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 약 한 100m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올라오면은 아주 그 등반 준비를 철저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이런 해상도를 10분 발휘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막 그 나무에 붙어있는 이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요.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선명하게 잘 보이고 엄청나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풍경들 역시 훌륭하게 잘 묘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기념탑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꼭대기다. 이런 태국 스타일의 그런 꼭대기 탑이 있습니다. 꼭대기 탑. 그 다음에 이 꼭대기에 있는 이 사원 같은 곳을 촬영한 이 사진도 역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선명한 묘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주변부, 가장 주변부에 보시면은 색수차가 살짝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색수차 억제 능력이 뛰어나다. 다른 줌렌즈나 뭐 이런 걸로 찍으면은 이쪽이 막 보라색이나 물긋불긋하죠. 사진이 아주. 그런데 이 중심부 못지않게 굉장한 색수차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아주 멋있어. 보시는 대로 초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 카메라를 아주 피사체에 들이밀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거대한 이런 코끼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만하죠.
그리고 접사 능력 역시 굉장히 뛰어나다. 이 렌즈가 최소 초점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나름 어떤 접사의 느낌까지 살린 이런 사진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었다. 전 세계 공통의 문화. 사진만 보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평범한 사진이다 이러는데 이게 초광각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 동전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소니 1224 렌즈를 가지고 이런 어떤 이렇게 태국의 전통적인 이런 것들을 한번 찍어봤는데 이게 광각 렌즈인 만큼 다양하게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아주 다양하게 화각이라든지 앵글을 바꾸면서 어떤 다양한 연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재미있는 광각 렌즈, 초광각 렌즈에 재미있는 그런 촬영이 아주 쉽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오후 3시니까는 약 한 2시간 정도 열심히 걸어 내려가면은 우리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무사히 도착을 해서 호랑이한테 이제 잡혀간다든지 코끼리의 습격을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이 인타노는 차량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최종 한 20m, 30m 정도 고도만 걸어서 올라가면 됩니다. 혹시나 사실로 믿으실까봐. 자, 여기는 이제 전 국왕이죠. 이제 푸미폰 아둔야덴 라마 9세의 위령을 모신 그 위령탑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왕비 푸미폰 아둔야덴의 왕비의 위령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은 그런 탑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날씨가 좀 흐리기 때문에 올라가 가지고 타임랩스를 좀 돌린 다음에 날씨가 괜찮아지면은 풍경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는 포인트는 저 뒤에 있어요. 저기 이제 가가지고 저기서 타임랩스를 돌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초광각이기 때문에 뷰를 좀 보고 아주 좋아.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엄청난 이런 압축 효과를 가지고 오죠. 이 초광각이 주는 이펙트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초광각 렌즈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인테리어 같은 분야죠. 방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이 방을 한꺼번에 이렇게 촬영할 수가 없다든지 실내에 들어갔을 때 이 방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촬영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카메라의 화각으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는 샘플과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실내 공간이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촬영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초광각 렌즈를 이용을 하면은 이 실내 인테리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이거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이런 사진 역시 촬영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멋진 이런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이지만은 사진이 주는 매력은 그 중에서 단 하나의 사진을 선택을 해가지고 한 장면만 딱 선택을 해서 고정시키는 이런 맛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상력을 훨씬 더 자극할 수 있는 매체가 사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인공폭포, 아주 작은 인공폭포를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거대한 폭포인 척 혹은 거대하진 않지만은 꽤 큰 규모의 폭포인 척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느린 셔터 속도를 이용을 했죠. 그래서 심도가 굉장히 깊어지고, 안 그래도 초광각이라서 나름 심도가 깊지만은 더욱 심도가 깊고 흘러내리는 물이 마치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폭포의 규모를 짐작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크기라든지 공간의 왜곡을 잘 이용을 하면은 훨씬 재미있고 독특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세기말적인 이런 느낌의 풍경 역시 촬영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 피사체 앞에 두는 피사체와 배경으로 두는 이 피사체의 실제 크기 차이를 어마무시하게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 게 이런 초광각 렌즈의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풍경이 좋은데 여기 이제 맷잼 주변에 이제 언덕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저녁노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떨어진 상태고, 이제 떨어진 해가 이제 위로 그 저녁 햇살이 비치기 때문에 하늘이 점점 이제 붉게 변하고 있지만 오늘 구름이 좀 많아 가지고 아주 그렇게 멋진 그런 저녁 노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어떤 느낌으로 이 1224 렌즈가 이제 풍경 사진에서 촬영이 되는지 그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데이터는 이제 ISO 100에 f7.1 그리고 5분의 1초 나와요. 5분의 1초 나오는데 여기서 한 장 촬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브라켓팅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브라켓팅 모드를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노출 보정을 통해 가지고 3장을 촬영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초점을 잡고 그다음에 수동으로 만든 다음에 한 장 찍고 그 다음에 노출 보정으로 한 스탑, 2스탑까지 한번 찍어줄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스탑, 마이너스 2스탑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컴퓨터에서 HDR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용을 해가지고 합치면은 우리가 지금 실제 눈으로 보는 듯한 이런 풍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5장의 노출이 다른 이런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진을 HDR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량이 어마무시하게 풍부한 이런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정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마치 눈으로 보는 듯한 이런 일몰의 느낌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12mm 정도면은 우리가 한눈에 바라보는 시야각을 거의 대부분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야각은 좁지만은 얼추 이렇게 풍경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넓게 보는 이런 탁 트인 느낌을 그대로 이 사진에 담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초광각 렌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화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프레임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2층에 있는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액자식 구성을 조금 넣어줬죠. 그리고 이렇게 탁 트인 풍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왜곡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고 굉장히 정적인 이미지지만은 이 드라마틱한 이런 하늘의 구름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담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맷잼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산골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어요. 운전을 한참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풍경인데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굉장히 멋지구리하죠. 네,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는 촬영 포인트가 좀 내려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자빠졌어요. 자빠져가지고
여기 사진 찍으러 내려오다가 이제 진흙밭길에서 자빠져가지고 카메라도 찍고 진흙밭에 지금 여기 옷도 다 베리고 여기 좀 까진 것 같고 귀 뒤에 이거 삼각대로 내 귀를 찍었어요. 자빠지면서 여기 귀 찍어가지고 귀 아프네. 아무튼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이 카메라가 깔렸는데 제 몸에 깔렸는데 이게 심하게 깔리진 않고 좀 많이 깔렸어요. 많이 깔렸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뭐 문제는 없었다. 렌즈가 생각보다 튼튼했다. 이게 의도치 않은 그런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출이 하늘 노출하고 땅 노출하고 한 두 스텝 정도, 한 스텝, 두 스텝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따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HDR로 합성을 해야지 돼요. 이런 마을이 있는데 이제 이 마을에서 그냥 이 동네 풍경이죠. 동네 풍경이지만 이제 제 눈에는 아주 멋지게 보여가지고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저 바위산을 주제로 해가지고 풍경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결과물은 이제 HDR로 합성한 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제 풍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씨라든지 이런 시간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80%를 이제 차지를 하죠. 인물 사진에서 이제 모델 얼굴빨이 이제 80%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풍경에서는 이런 날씨라든지 어떤 조명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8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평면식 구성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레이어식으로 이렇게 앞에서 한층 한층 뒤로 가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동차가 한 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스크린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진 않지만은 제법 크게 이렇게 출력을 한다면은 이런 작은 재미있는 요소들이 사진에 어떤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광각이 더 많이 되는 12mm까지 되는 거를 무기로 삼는 이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화질도 끝내줍니다. 보시면은 샤프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뭐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디테일한 이런 샤프니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광각 렌즈는 풍경 사진만 찍는 렌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초광각 렌즈의 특징을 이용을 잘 하면은 인물 사진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진 이런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데리고 촬영을 나가 봤습니다. 오케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정적이지만은 모델의 옷이 이렇게 팔랑거린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할레이션 같은 것들, 고스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게 렌즈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렌즈의 대물 렌즈가 조금 오염이 돼가지고 거기 침방울이나 물방울이 튀었는 게 그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즉석에서 대물 렌즈가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이게 약간 관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광각 같은 경우에는 대물 렌즈에 있는 이런 흠이라든지 이런 결함들이 사진에도 나타나니까는 이런 초광각 렌즈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도 항상 이 렌즈 관리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원, 투, 쓰리.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면은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현상은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아주 열심히 수십 번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그 중에서 우연에 의해 가지고 멋진 장면이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สวัสดีค่ะชื่อซีนะคะตอนนี้เป็นนางแบบอยู่นะคะช่วยติดตามกันด้วยนะคะขอบคุณค่ะ
오늘 촬영하면서 점프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C 모델 C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C 바이바이. 바이바이. 카메라의 앵글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조금만 앵글을 높이더라도 굉장히 다른 느낌을 자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앵글 같은 경우에는 허리춤에 있는 앵글이죠. 그래서 이제 좌우의 대칭을 굉장히 이제 살려가지고 구조물들을 이용을 하고 뒤에 이제 풍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대칭적인 구도의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우 상하 대칭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확대해서 보더라도 이런 머리카락의 샤프니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3배 확대를 한 거고, 이제 1대1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게 그 영상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좀 깨지는데, 아무튼 굉장히 엄청난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부나 이런 것들은 보정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색감이라든지 노출감만 조금 보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내려가지고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굉장히 다른 느낌의 인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살짝만 올렸죠. 살짝 올려도 한 20cm, 30cm만 올리더라도 엄청 다른 분위기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 구도 역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인물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초광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인물의 배치를 너무 이렇게 귀퉁이로 몰아놓으면은 이게 왜곡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을 항상 가운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서 나름 좋아 보이는 이런 구도를 잘 찾으셔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넓은 하늘이 한 번에 압축이 되는 이런 효과라든지 어떤 주변의 이제 풍경을 시원하게 보여주는 이런 효과를 10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역시 이렇게 그 모델이 이렇게 치마를 쭉 펼치고 치마 근처에 이제 카메라를 갖다 대고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큰 이런 치마를 입고 있다, 이런 느낌을 자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이런 스냅에서도 이런 초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의 응용이 가능해요. 지금처럼 이런 레이어적인 이런 느낌을 주는 사진이라든지, 또는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를 완전히 바닥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촬영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수차 억제 능력 역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야간에 이렇게 촬영한 사진 역시 굉장히 깔끔하게 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출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수차들이 눈에 많이 띄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보시는 대로 거리감을 굉장히 과장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거리가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멀리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의 효과를 주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일상적으로 어디 가가지고 뭐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초광각 렌즈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거죠. 이 렌즈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MTF50 차트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촬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러면은 이게 너무 초광각 렌즈라 가지고 이 렌즈 앞에서 이 렌즈 차트가 20cm 정도밖에 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데는 20cm지만은 이 옆에 있는 쪽, 이 멀리 있는 쪽은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초광각에 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 값이 폭이 너무 커서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이런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특별하게 지난번처럼 각종 그 구간별 조리개별로 MTF 차트를 쭉 다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은 한 수천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큰 차트와 정확하게 이 차트와 이 센스의 평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런 거는 연구소급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오늘은 MTF 차트를 크게 뭐 살펴보지 않고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대 개방인 f2.8에서 최대 광각 이 12mm에서 24mm 전 구간이 거의 3,900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 리뷰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최대 개방에서 4,000에 가까운 이런 값을 나오는 거는 해상도로 유명한 단렌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TF 데이터 값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금계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두 개를 같이 놓고 이렇게 한번 봐요. 여기 오른쪽에가 이제 금계륵이고 왼쪽이 이거죠. 그러니까 1, 2, 4 이번에 새로 나온 초광각 렌즈인데 화이트 밸런스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는 색깔이 좀 다르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중심부를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분위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기 때문에 그 이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 위에 가면은 숫자가 있어요. 여기 숫자가 있는데 숫자를 보면은 이 1, 2, 2, 4의 23mm가 중심부에서도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부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귀퉁이 오른쪽 상단 귀퉁이 이 주변부를 보시면은 그 차이점이 아주 확실해요. 이 주변부 해상도는 이 1, 2, 2, 4 렌즈가 금계륵을 거의 압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심부도 살짝 더 좋지만은 이 주변부에서는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난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넘사벽급 그런 화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렌즈 24mm 1.4 단렌즈도 이길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이 1, 2, 4고 오른쪽이 24mm 단렌즈예요. 24mm 단렌즈인데 데이터 값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f2.8에서 촬영된 거예요. 왜냐하면 f 값을 같이 맞춰야지 그래도 비교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색깔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럼 중심부부터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부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중심부의 해상도는 역시 이 단렌즈가 조금 더 샤프하고 날카롭게 촬영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부 화질은 이 단렌즈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비교를 해서 봐도 이 오른쪽 그러니까는 단렌즈의 중심부가 뛰어난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주변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 샤프니스는 거의 둘 다 거의 비슷한 값으로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데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단렌즈의 색수차가 줌렌즈의 색수차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이 줌렌즈인데도 불구하고 줌렌즈에 달려있는 24mm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변부에서는 이 단렌즈까지 제낄 수 있는 어마무시한 렌즈다. 그렇다면은 24에서 12mm급까지 이 렌즈하고 이제 견주어 가지고 화질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는 없을 것 같다. 그게 제가 이 렌즈의 그 해상력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색수차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제가 본 렌즈 중에서 중심부는 당연히 색수차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 광학을 조금만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발생하지 않는데 이 주변부의 이 색수차 억제 능력이 거의 탑급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네팅 같은 경우 주변부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주변부 광량 저하 이 비네팅 현상은 이제 최대 개방 2.8에서 약 f1.4 스탑 정도 요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 요게 이제 조리개를 조금만 좋으면은 F8 정도만 가도 거의 비네팅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왜곡 같은 경우에도 이 측정 장비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값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은 제가 본 느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mm에서는 약간 배럴 디스토션이 약간 볼록하게 이래 사진이 보이는 거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18mm 구간에서는 이 왜곡이 거의 최소화된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24mm에서는 약간 쑥 들어가 보이는 이런 핀 쿠션 왜곡이 조금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줌 렌즈에 비해 가지고는 이 왜곡 억제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렌즈를 거의 한 달 정도 들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촬영을 해본 제 느낌은 뭐냐, 이러면은, 렌즈가 여기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구나. 이거 굉장하다. 깜짝 놀랐다. 이게 제가 가진 느낌의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장점으로는 이제 최대 배율의 줌 렌즈다. 보통 1424 렌즈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소니에서 나온 신형 이 1224 렌즈는 12mm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화각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겨우 2mm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말하냐 이러지만은 이 초광각 세계에서 1, 2mm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장점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그 장점을 꼽자면은 어마무시한 해상력에 있다. 이 해상력이란 뭐냐 이러면은 선예도와 뭐 색수차 억제력, 뭐 각종 수차 억제력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친 것들이 이 사진이 이미지의 품질, 그러니까는 이 렌즈가 만들어오는 이미지의 품질이 거의 압도적이다. 이 하나만으로도 이 렌즈의 장점은 설명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렌즈는 이제 단점이 없는 완벽한 렌즈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점은 뭐냐? 그렇다면은 이제 대물 렌즈의 오염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게 볼록하고, 그리고 대물 렌즈가 굉장히 크죠.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물질이 묻는다. 이럴 경우에는 사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렌즈를 훨씬 더 잘 관리해서 들고 다녀야 된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무게가 생각보다 꽤 무겁습니다. 이게 850g 정도 나가는데 니콘의 지금 옆에 있는 이 니콘의 1424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약 1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 니콘의 1424보다는 한 150g 가볍지만은 그래도 꽤 묵직한 렌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단점들을 뛰어넘는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어마무시한 가격입니다. 어마무시한 가격인데 물론 뭐 이게 앞으로 한 10년 동안 버틸 수가 있고 24mm 이하의 모든 렌즈를 다 처분을 하고 단 하나의 렌즈만 가겠다 이러면은 크게 그렇게 억울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선뜻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고가의 렌즈다. 네, 이렇게 소니에서 마음먹고 이번에 만든 것 같은 1224 초광각 줌 렌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딱 드는 느낌으로는 이 정도 급이라면 앞으로 향후 한 10년은 거의 탑 그레이드를 유지를 하고 앞으로도 10년까지는 거의 왕자를 놓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